자기 통제를 기르는 자기 관리 기술을 가정에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보호자의 지시나 도움 없이도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건데요. 하루 일과 위생, 건강 등 자기관리 기술은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요? 어릴 때는 부모나 보호자가 이제 챙겨주던 일들을 성인이 되면 아이가 혼자서 계획하고 확인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해요. 이때 핵심은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관리 기술을 가르칠 때는 어떤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나 일정 관리 이런 거를 할 때 타이머로 알람을 맞춰놔도 괜찮고, 또 하루의 일과를 이제 일과표로 확인하는 거, 또 타이머를 활용해서 그 시간을 조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이제 우리 친구가 더 이상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생활이 아니고 자기가 스케줄을 보고 스스로 움직이는 생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 외에도 어떤 위생이나 청결 관리, 이런 자기 관리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뭐 손 씻는 거, 양치하는 거, 세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매번 뭐 세수했니? 손 씻었니? 이렇게 확인하는 것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나 그림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또 외출 전에,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위생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연습도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기관리 능력이 되니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도 정말 중요하겠죠. 매일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으면 어떤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잘 나눠 놓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고 스스로 확인하면서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관리 기술은 아이한테 더 많은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시가 없어도 우리 애가 스스로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아이는 점점 보호자의 개입이 없어도 자신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힘을 키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통제는 어떤 자신의 행동이나 욕구,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기술은 자립해서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능력 중에 하나예요.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 통제 기술은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요? 어렸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닥쳐도 언제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춘기 시기 이후에 아이 혼자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나면 분명 아이는 평소보다 더욱더 감정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이 문제 행동이 더 크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통제 기술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미리 대비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힘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런 방법들을 아이한테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기술들, 그러니까 심호흡하기라던가 숫자 세기, 혹은 잠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진정하고 돌아오는 이런 진정하기 방법들을 평소에 연습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진정되지 않으면 이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같이 가르쳐 줘야 하거든요. 이럴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가 좀 진정이 안 됐을 때만 이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하고, 또 그런 연습들이 계속 강화가 돼야 이 행동이 정말 흥분된 상태가 왔을 때 이거를 실전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통제를 가르칠 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기보다는 실패했을 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경험을 충분히 해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가 흥분하거나 이러면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대신 해결해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제 스스로 지금의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감정이 올라가거나 행동이 흔들렸을 때에도 즉시 우리가 개입해서 멈추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정시키는 방법을 다시 떠올리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한 뒤에 다시 조절해보는 경험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우리 아이는 점점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자기 통제 기술이 우리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힘이 길러지는 게 우리 아이가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방법입니다. 학교 반 친구들이나 우리가 사회에 같은 직종에 있고 늘 함께 보는 사람들이랑 반드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는 아니죠. 또 또래 관계라고 해서 꼭 같은 나이 친구를 사귀어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래 관계 형성을 지도할 때 보호자가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또 즐거움을 느끼는 게 그런 게 되게 좋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나 직장에서 억지로 관계를 만들어주기보다는 이제 아이의 관심사나 취미를 중심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더 추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지역 체육관이나 어떤 통합 스포츠 모임 있잖아요. 수영, 볼링, 배드민턴 이런 생활 스포츠 모임 같은 거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또 손으로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무슨 공방 수업이나 미술, 공예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을 함께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게임이나 보드게임, 악기, 노래처럼 어떤 공통의 활동이 있는 이제 동호회 같은 모임에 가다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담, 이런 것들을 또 줄여주기 때문에 발달장애 청소년에게는 특히 좋은 관계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장점이 뭐가 되냐면 친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또 연령이 조금 다르더라도 좀 공통 관심사가 있다면 충분히 또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한테 너 꼭 친구를 사귀어야 돼 이런 목표를 주는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랑 함께 어떤 거를 같이 경험하는 게 이제 긍정적으로 기억이 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아이는 점점 자신한테 맞는 관계의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아이한테 무조건 너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래 관계 형성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도 이 생애 발달 주기상으로 보다 보면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녀는 사춘기를 지나고 부모는 갱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하죠. 또 사회적으로는 부모가 이제 어떤 책임감이 커지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기도 할 거고, 또 부모님의 부모님의 건강이나 병안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부모는 이제 몸도 마음도 여유가 좀 없고 감정적으로 쉽게 지치거나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사춘기 시기에는 부모도 불안이 높아지는데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모님이 약해서 그런 거가 아니고 너무 많은 역할들을 이제 동시에 감당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가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어질수록 우리 아이의 불안과 예민함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똑같이 이제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수 있겠죠. 또 그 반응이 다시 우리 아이를 자극시키면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악순환처럼 힘들어지는 시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먼저 나의 마음 상태를 인지하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잘 통제해야 한다거나 더 잘해줘야지 이런 압박 같은 데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부모님도 우리 아이도 모두가 불안정한 시기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먼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시고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조금은 덜 반응하고 조금 한 박자 쉬어가는 선택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하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도 지금 버거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님 스스로가 나도 이 정도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춘기 자녀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 성장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아이와 함께 부모님도 성장해 가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를 예쁘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낸 부모와 아이는 이후에도 훨씬 더 단단한 관계로 또 우리 아이는 그만큼 더 많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